13장 5절 연쇄법칙의 두 번째 강의입니다. 앞 시간에 우리가 예제 6번까지 풀었었고요. 이제 이 시간에는 예제 7번부터 음함수 정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7번은 앞 시간 끝부분에 잠깐 설명을 드린 것처럼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잘 익혀두시기 바라고요. 학교 시험에도 많이 출제되니까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만약 z=fxy가 연속인 이계 편도함수를 갖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연속인 이계 편도함수를 갖는다는 조건이 있으니까 우리는 필요하다면 앞에서 배웠던 앞절에서 공부했던 클레로 정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클레로 정리는요, fxy가 연속이고 fix가 연속일 때 편미분 순서에 상관없다는 정리였었잖아요. 그래서 연속인 이계 편도함수를 갖는다라는 조건이 있다면 일단은 클레로 정리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충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 이변수 함수가 연속인 이계 편도함수를 갖고 x가 각각 이렇게 y도 각각 이렇게 표시가 됐을 때 첫 번째 라운드 z 라운드 r을 구하시라는 얘기군요. 자, 이제 z를 r에 대해서 편미분 하시라는 얘기인데요. 앞서 봤던 것처럼 이제 z는 x하고 y 두 문자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중간 변수가 r과 s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합수함수 미분법을 적용해야 되죠. 전체 함수를 첫 번째 변수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첫 번째 변수를 r에 대해서 편미분합니다. 전체 함수를 두 번째 변수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두 번째 변수를 역시 이거 r에 대해서 편미분해야 돼요. 여기 r입니다. 여기 r이 같이 됐습니다. 이해됐죠? 자, 이때 이 z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하는 모양을 몰라요. 그냥 편미분 가능하다고만 돼 있을 뿐이라서 얘네들은 그냥 놔두고요. 대신 뒤에 붙어 있는 라운드 x 라운드 r과 라운드 y 라운드 r은 계산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앞부분은 그대로 놔두고요. x를 r에 대해서 편미분하는 거 r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이 r이 됩니다. 자, 이제 라운드 z 라운드 y가 될 것이고요. y를 r에 대해서 편미분하죠. y를 r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2s가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라운드 z 라운드 r을 구했습니다. 자, 이어서 b번을 볼까요? 자, 여기 보면 a번에서 구했던 걸 한 번 더 편미분하라는 얘기예요. 즉 라운드 스퀘어 z 그리고 라운드 r 스퀘어는 보다시피 한 번 z를 r에 대해서 편미분한 것을 한 번 더 r에 대해서 편미분하시오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그렇다면은 라운드 z 라운드 r은 방금 전에 계산했던 것이 이거였었죠. 그대로 대입을 하겠습니다. 라운드 z 라운드 x 2r과 라운드 z 라운드 y 그리고 2s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곱이니까 이 좌우를 바꿔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계산해 볼까요? 합에 관한 미분은 각각의 미분의 합과 같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당연히 곱에 관한 미분법을 써야 돼요. 자, 그래서 앞에 거를 r에 대해서 미분해야 됩니다. 라운드 r, 라운드 z 라운드 x예요. 책에는 여기 앞으로 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이 상태 그냥 그대로 계산할게요. 상관없습니다. 곱은 교환이 가능하니까요. 자, 이제 우리는 앞에 거를 r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그냥 기호로 이렇게 쓰고요. 뒤에 거 곱하죠. 2r입니다. 플러스 앞에 거 곱하고 뒤에 거 미분하죠. 라운드 z, 라운드 x 뒤에 거를 2r을 r에 대해서 편미분해야 돼요. 자, 기호를 한 번 더 쓸게요. 오른쪽에 있는 2r을 r에 대해서 한 번 더 편미분하시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합에 관한 미분은 각각의 미분의 합과 같습니다. 자, 이제 앞에 거를 r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라운드 z 라운드 y가 됐죠. 그리고 뒤에 거 곱합니다. 2s 그리고 플러스 앞에 거 곱하고 라운드 z 라운드 y가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를 r에 대해서 편미분하라는 얘기예요. 2s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s만의 함수 s하고 r은 각각의 독립변수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독립변수를 다른 변수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이 값이 제로가 되죠. 이게 0이니까 이거랑 상관없이 이 네 번째 항은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따라서 얘네들을 좀 더 정리할까요? 자, 이제 요걸 미분하세요라는 얘기인데 이게 뒤에 있으니까 마치 얘까지도 미분하는 걸로 오해를 할 것 같으네요. 그래서 얘를 앞으로 보냅시다. 책처럼 결과적으로 똑같아져요, 결국은.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한 번 더 설명하려고 하거든요. 요거 그대로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는
2R을 R에 대해서 편미하면 이거 2가 되죠. 2는 상수니까 앞으로 씁시다. 라운드 Z, 라운드 X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얘만 지금 R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니까 ES 앞에다 쓰고요. 얘도 라운드 라운드 R, 라운드 Z, 라운드 Y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요거는 얘가 0이라서 앞에 거랑 상관없이 0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뭘 계산해야 되냐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계 편도함수를 계산을 해야 돼요. 얘네들 각각. 자, 이제 얘네들을 계산하려고 할 때 우리 교재에 보면 수용도가 그려져 있어요. 트리 구조가 있죠. 바로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 여기 잘 보면 이 함수를 편미분해야 되는데요. 자, 여기도 라운드 Z, 라운드 X가 있고 라운드 Z, 라운드 Y가 있죠. 자, 이제 그림을 그려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미 라운드 Z, 라운드 X라는 함수가 있었는데요. 자, Z가 이변수 함수예요. 이 함수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해도 다시 이변수 함수가 되고요. Y에 대해서 편미분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변수 함수가 돼요. 따라서 얘네들 역시 중간 변수는 X하고 Y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여전히 X는 R과 S로, Y도 R과 S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다시 R과 S로, 여기도 다시 R과 S로 이렇게 표현됐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라운드 Z, 라운드 Y가 있죠. 똑같은 방법으로 라운드 Z, 라운드 Y도 동일한 방법으로 여전히 이변수 함수를 편미분해도 다시 이변수 함수가 되니까 중간 변수는 여전히 X하고 Y가 됐고요. R과 S 그리고 R과 S 이렇게 표시가 됐죠. 자, 이제 이 앞에 노란색 밑줄처럼 부분은 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겠습니다. 얘를 R에 대해서 편미분하라는 얘기니까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을 계산하라는 얘기고요. 뒤를 R에 대해서 편미분하는 얘기니까 얘도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을 계산하겠다는 뜻이에요. 이해됐죠? 자, 그래서 여기도 그대로 계산하겠습니다. 이 R이 있고요. 중괄호 치겠습니다. 자, 이제 얘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하는 것은 자, 이제 요 함수 자체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할 때 라운드를 붙여야 되잖아요. 라운드 라운드 X, 라운드 Z, 라운드 X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라운드 X, X에 대해서 편미분합니다. 라운드 Z, 라운드 X가 됐고요. 자, 그리고 이제 X를 R에 대해서, 이 R에 대해서 미분하죠. 그러니까 여기를 내려왔을 때는 이제 이 라운드 X, 라운드 R을 다시 곱해야 되잖아요. 곱하기 라운드 X, 라운드 R입니다. 라운드 X, 라운드 R이 됐어요.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제 합산수인법을 쓴 것 뿐입니다. 요렇게 곱한 걸 하고 플러스 이번엔 이렇게 곱해야 되죠. 라운드 Z, 라운드 X를 이번에는 Y에 대해서 여기도 한 번 더 쓸까요? 라운드 Y 위에 있는 함수를 Y에 대해서 편미분해야 돼요. 라운드 Y 그리고 라운드 Z, 라운드 X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나왔고요. 이걸 계산해야 되죠. 얘도 마찬가지로 Y를 R에 대해서 편미분하라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돼요. 자, 이 트리 구조가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계 편도함수 구할 때 아주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꼭 번거롭더라도 그림 그려가면서 문제를 풀어보세요. 아주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곱하기 여기는 라운드 Y, 라운드 R이에요. 자, 이제 요거 계산이 끝났고요. 가운데 2배 라운드 Z, 라운드 X가 있었고요. 이 뒷부분을 여기다 계산하겠습니다. ES 같은 방법으로 요걸 계산합니다. 얘도 이 함수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하죠. 라운드 X예요. 라운드 Z, 라운드 Y를 X에 대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X를 R에 대해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Y를 R에 대해서 여기 내려올 때는 이 함수를 Y에 대해서 편미분하거든요. 라운드 Y, 라운드 Z, 라운드 Y가 됩니다. 이해됐죠? 자, 이거랑 곱하면 돼요. 라운드 X, 라운드 Z, 라운드 Y 그리고 곱하기 라운드 X, 라운드 R입니다. 라운드 X, 라운드 R 그 다음에 요랑 곱합니다. 라운드 Y, 라운드 Z, 라운드 Y 그리고 라운드 Y, 라운드 R이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뒤에 걸 계산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 충분히 이해됐죠? 자, 이제 얘네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정리를 해볼게요. 자, 여기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주어진 식을 요걸 좀 더 정리를 해서 간단하게 쓴다면은 요 앞에다 쓸까요? 요 앞에 요걸 지우고 여기다 쓰겠습니다. 자, 이거 앞에 ER이 있었고요. Z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한 걸 다시 X에 대해서 편미분하니까 이건 이계 편도함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라운드 x의 제곱입니다. 그리고 x를 r에 대해서 편미한 것은 여기다 직접 계산합니다. x를 r에 대해서 편미한 것은 2r이 돼요. 그 다음에 플러스, 자, 얘는, 자, 편미분은 이거 괄호를 없애고 이거 보통 이렇게 쓰죠. 라운드 스퀘어 z, 라운드 y, 라운드 x인데요. 자, 첨자와는 다르게 편미분은 뒤에서부터 앞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첨자는 앞에서부터 뒤로 가고요. 순서 잘 지켜야 되겠죠. x를 먼저 편미하고 나중에 y에 대해서 편미한 거예요. y를 r에 대해서 편미하면 y를 r에 대해서 편미하면 2s가 나옵니다. 자, 이와 같이 됐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2배 라운드 z, 라운드 x예요. 라운드 z, 라운드 x. 함수가 주어져 있지 않으니까 그냥 씁니다. 자, 이제 밑에 걸 계산하죠. 플러스 2s. 자, 여기 보면 얘도 y를 먼저 하고 x를 나중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x를 r에 대해서 편미분 했죠. x를 r에 대해서 편미하니까 x를 r에 대해서 편미하면 2r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 볼까요? y에 대해서 두 번 편미분 한다는 뜻입니다. 이해됐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y를 r에 대해서 편미합니다. y를 r에 대해서 편미분 하니까 2s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들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 보면은 2r 있고 2r 이거 전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4r의 제곱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렇게 전개하니까 4rs예요. 4rs가 되고, 근데 여기 잘 보세요. 얘도 4rs죠. 근데 얘랑 잘 보세요. 편미분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러나 이 앞에 조건에 연속인 2개 편도함수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앞서 설명한 것처럼 클레로 정리를 만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순서를 바꿔서 계산해도 되니까 한 가지로 통일해서 계산하도록 하죠. 그럼 이게 똑같은 걸 두 번 더 했으니까 4rs, 4rs가 있으니까 8rs가 됩니다. 8rs가 되고 이제 얘네들을 하나로만 표시를 하도록 하죠. 뭐 XY 순서든 YX 순서든 상관없으니까 그냥 XY 순서로 할까요? 라운드 X, 라운드 Y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이제 요거 전개한 거, 요거 전개한 거랑 요거 전개한 거는 클레로 정리로부터 똑같은 항이니까 2배 돼서 4rs, 4rs 2배에서 8rs가 됐고요. 이렇게 전개한 것은 플러스 4s의 제곱, 4s의 제곱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요 끝에 걸 얘를 쓰도록 하죠. 자, 여기까지가 됐죠. 그래서 2개 편도함수 구하는 거 어렵지 않고요. 물론 같은 방법으로 3개 편도함수도 똑같은 방법으로 구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보통 학교 시험에서 뭐 중간고사, 뭐 기말고사 또는 과제물 이런 데서 이거 해갖고 오라고 많이 냅니다. 그러니까 풀어보라고 많이 연습을 하세요. 자, 여기 그림 그려놓은 거 있죠? 이런 걸 이용하면 아주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 있고요. 여기 넘어갈 때 고병하는 미분법, 또 덧셈은 따로따로 미분하고 이런 걸 계산한 것이니까요. 앞에서 배웠던 미분의 원리를 동일하게 적용하면 어렵지 않게 이런 2개 편도함수를 충분히 구할 수 있습니다. 자꾸 연습을 하세요. 자, 이제 우리는 음함수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지워도 되죠? 일단 여기까지 지울게요. 자, 이제 우리는 음함수란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y = fx 꼴은 양함수라 얘기를 하고 fxy = 제로꼴을 보통 음함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제 우리는 fxy = 0의 꼴은 양함수를 음함수 형태로 표현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다음 같은 조건이 충족돼야 되는데요. 여기 보다시피 fxy = 0은 여기 주어가 빠졌군요. 이것은 자, 이제 x의 미분 가능한 함수로서 자, 이제 조사가 빠졌어요. 자, 이제 f = 0은 x의 미분 가능한 함수로서 y를 음함수조로 정의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거예요. f의 요 함수 소문자 f의 정역 안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자, 여기가 y가 들어있을 위치 대신에 fx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방정식을 만족한다면 이 부분이 y 역할을 했기 때문에 y = fx를 나타내게 됩니다는 얘기고, 이 y = fx라는 이런 형태를 음함수조로 정의하게 됐다라고 표현합니다. 음함수에 대한 정의예요. 됐죠? 그래서 이제 f라는 함수의 정역 안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y가 들어있을 위치 대신에 얘를 들었을 때 이 방정식을 만족한다면 그러면 y는 fx라는 식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우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음함수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교재에 보면 음함수 정리 두 개가 있습니다. 자, 그 두 개를 각각 다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음함수 정리 1번입니다. 어떤 정리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 x, y = 제로가 a, b를 포함하는 원판상에서 정의되고, 요 음함수 정리의 요 가정은요, 교재 보면 저자가 얘를 먼저 써놓고 이 글상자 써놓고 밑에다 조그맣게 글을 써놓은 게 바로 그게 음함수 정리 이 가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먼저 쓰고 이 편도함수를 나중에 쓴 것뿐이에요. 자, 음함수 정리 어떤 건지 보겠습니다. fxy = 제로가 a, b를 포함하는 원판상에서 정의가 되고 a, b를 대입했을 때 0이고 y에 대한 편미분계수가 제로가 되지 않았고 fx나 fy가 다 같이 연속함수가 된다면 a, b라는 점을 포함하는 적당한 근방 안에 있는 모든 점에서 이 방정식은 당연히 음함수 y fx의 음함수적 표현이다 라는 뜻이고요. 더욱이 이 함수의 편도함수는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이것이 음함수의 미분법 공식입니다. 요 글상자 표시된 거 여러분들 별 표시해놓고 반드시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음함수 정리를 간략하게나마 우리가 직면해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음함수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정의한다라고 되어 있고 편미분한 것이 요 다음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모양으로 나온다는 것을 보여달라는 뜻이죠. 자, 이제 우리는 fxy = 제로꼴을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합성함수 미분법을 이용해서 이해를 직면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다음같이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여기에서 u라 할까요? u는 이퀄 fxy가 있었더라 보겠습니다. 그리고 x는 그냥 x라 보겠습니다. 즉 x 자체를 그냥 하나의 변수로 보겠다는 뜻이고요. y는 이퀄 우리가 fx였더라 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대문자 f라는 함수는 u가 종속 변수이고 x하고 y가 중간 변수이고 그리고 보다시피 독립 변수는 x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이와 같이 되어 있을 때요. 자, 그러면 얘네들 다 대입을 하면은 u는 이퀄 fx y 대신에 fx가 들어가 있죠. 자, 이런 꼴입니다. 자, 이것은 분명히 x만의 함수예요. x의 함수예요. x의 함수가 됐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 함수가 미분이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소문자 f도 미분이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소문자 f도 미분 가능하고 이 대문자 f도 각각 x와 y에 대해서 편미분이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연속이 된다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함수에 대해서 앞에서 배웠던 조건 모두 다 만족하고 있어요. 즉 연쇄법칙 1번을 여기다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연쇄법칙 1번에서 우리는 du dx를 계산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연쇄법칙 1번에서 전체 함수를 첫 번째 변수에 대해서 편미분합니다. 전체 함수를 첫 번째 변수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첫 번째 변수 x를 뭐에 대해서 미분해야 돼요? x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역시 전체 함수를 두 번째 변수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두 번째 변수 y를 뭐에 대해서 미분해야 돼요? x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그런데 y가 x 문자 하나밖에 없으니까 라운드를 쓰는 것이 아니죠. dy dx를 계산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dx, dx는 뭐예요? x를 x에 대해서 미분했으니까 당연히 1이 됐죠. 문제의 가정에 fi가 0이 아니라고 해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fi가 0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문자는 여기 우변이 0이에요. 우리는 편의상 종속변수 뭔지 몰라도 있다라고 보고 계산한 것뿐이죠. 따라서 u가 0이었다면 자연스럽게 이 값이 뭐가 돼요? u가 0이었었으니까 이 부분은 사실상 0이 되죠. 0을 미분해봤자 0이잖아요. 자, 이제 그렇다면 얘를 정리만 하면 되겠네요. 얘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식을 정돈하면 다음같이 쓸 수 있네요. 이거 0이에요. 자, 1이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볼까요? 0은 이퀄 라운드 f 라운드 x 그리고 dx dx 1이에요. 플러스 라운드 f 라운드 y 여기는 dy dx가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제 우리는 얘를 넘기고 얘가 0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나눌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돈해 본 결과 넘기고 나눠버리니까
y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거 이거는 양함수 표현이잖아요. y를 정의한다 했었죠. y 콜 fx꼴로 정의하는 양함수 표현인데 음함수가 주어져도 양함수에서 사용하는 미분 공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것이 아주 잘 알려져 있는 음함수 정리라는 개념이거든요. 넘기고 나눠버리면 돼요. 마이너스 넘어갔으니까 라운드 f 라운드 x 얘로 나누니까 라운드 f 라운드 y가 돼요. 첨자를 써서 표시하는 게 더 간단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첨자를 쓸게요. fy분의 fx입니다. 이것이 이제 음함수 정리 1번에 대한 증명이 끝났습니다. 얘를 기억해둬야 되는데요. 얘를 외우는 방법 의외로 쉽습니다. 이렇게 외우면 돼요. 자, 음함수, 원래 음함수가 마이너스 부호가 있다는 뜻의 개념은 아니잖아요. 저런 모양 때문에 음함수라고 붙인 것 뿐이거든요. implicit function이라는 뜻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 숨겨져 있는, 내재되어 있는 그런 함수다라는 뜻이에요. y 콜 fx꼴은 드러났다 해서 explicit function이라 하거든요. 겉으로 드러난 모양의 함수 구조가 양함수라면은 안에 내재되어 있는, 숨겨져 있는 구조가 바로 음함수 미분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어 있다는 뜻은 아닌데도 불구하고서 외울 때 일종의 팁이라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외우면 쉬워요. 음함수 미분법 마이너스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첨자가 대각선으로 가 있어요. 이렇게. 이거 마이너스 여기다 붙이는 게 낫겠네요. 자, 이제 음함수 미분법 마이너스 y, x 이렇게 외워두면 아주 오랫동안 외울 수 있을 겁니다. 잘 외워두세요. 여기 문제 가정에 fi는 0이 아니란 말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것이 fxy 꼴 제로꼴인데 이런 꼴의 음함수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평면상의 곡선이거든요. xy 평면상의 곡선. 예를 들어서 원의 방정식이라든가 또는 타원의 방정식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형태가 주어졌을 때 일부러 양함수로 바꾸지 않더라도 직접적으로 미분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아까 지금 선생님이 말로 설명했던 원 같은 경우에 이런 거. 자, 이런 원을 양함수로 일일이 바꿀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양함수로 바꾸면 y는 이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이 되고 여기에서 dy dx를 구하려고 한다면은 위에 반원과 아래 반원 다 같이 계산할게요.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2배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분의 합성함수 안에 것도 미분하니까 이렇게 되고 정도라니까 마이너스 바깥으로 내보내고 플러스 마이너스는 분모에다 써볼게요. 1 마이너스 x제곱분의 x 이렇게 돼서 얘네들 다시 쓰면 마이너스가 있고요. 이 플러스 마이너스 복부는 다시 y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y분의 x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물론 y는 0이 아니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직접적으로 풀이 1번이랄까요? 양함수로 바꿔서 계산을 한 거예요. 양함수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양함수로 바꿔서 계산한 것이 이렇게 미분한 건데요. 지금 말하는 이 음함수 정리는요. 양함수로 바꾸지 않아도 계산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면 자, 여기 이퀄 제로이긴 한데요. 어차피 여기가 0이 아니라 상수 c가 돼도 어차피 그건 미분하면 0이거든요. 그래서 우변이 이렇게 1이 되든 뭐 0이 되든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자, 이제 fxy를 그래서 요것만 놓고 봐도 되고요. 아니면 그래도 책에 있는 것처럼 이퀄 제로꼴이니까 넘기면 이퀄 제로가 되죠. 이렇게 넘기면. 그래서 넘긴 모양 전체를 f라 봐도 됩니다. 즉 이렇게 봐도 되고 그냥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냥 f 이퀄 제로꼴이라 보겠습니다. 자, 이것이라 하면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 음함수에서 바로 도함수를 구하려고 합니다. 마이너스 f5분의 fx예요. 이렇게 구한 것이 양함수의 미분법하고 똑같은지 보겠습니다. 얘를 y에 대해서만 편밀하면 2y, x에 대해서 편밀하면 2x 약분되죠. 마이너스 y분의 x가 되고 물론 분모가 여기 대해서는 안 되겠죠. 자, 이렇게 계산해 놓고 나서 보니까 뭐예요?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음함수 미분법 아주 편리한 미분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관계식을 잘 활용한다면 우리는 앞에서 교재 제3장쯤인가요? 그때 음함수 미분법을 공부한 적이 있었어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편도함수를 이용해서 이 음함수 정리를 이용해서 좀 더 수월하고 빠르게 계산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앞에서 대표적인 음함수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 데카르트 곡선이었었잖아요. 바로 이 데카르트 곡선에 대해서 도함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습하는 의미에서 앞에서 배웠던 방법처럼 한번 해볼게요. 풀이 1번과 풀이 2번. 양함수로 바꾸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음함수 미분법을 다음같이 했었죠. y 안에는 x가 숨겨져 있다고 가정하고 미분하는 방법을 우리가 보통 음함수 미분법이라 얘기를 했었어요. 한번 볼까요?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3x의 제곱 얘를 미분하니까 3y 제곱 합성함수 안에 것도 미분하죠. y 프라임.
우변을 미분합니다. 고변을 미분법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곱하고 플러스 앞에 거 곱하고 뒤에 거 미분하니까 이와 같이 되죠. 3의 배수니까 전부 다 약분하고요. 한쪽으로 넘겨서 정돈해보도록 할까요? y'을 묶어냅니다. 여기는 3으로 약분했으니까 y제곱 넘어갔으니까 약분하면 2x가 있습니다. 얘를 우변으로 넘기죠. 3으로 약분했으니까 2y-x의 제곱이고요. 얘가 0이 아니라면 도함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눗셈을 해버리면 y의 제곱 마이너스 2x분의 2y-x의 제곱, 여기서 단 분모는 0이 아닙니다. 이렇게 미분하는 것이 바로 앞에서 배웠던 미분편에서 공부했던 음함수 미법이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음함수 정리를 지금 배웠으니까 그럼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이 방법대로 계산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전체 식에 넘겨서 이퀄 제로꼴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얘를 좌변으로 넘기면 그 좌변 전체를 fxy로 놓겠습니다. x의 3승 플러스 y의 3승 마이너스 6xy 이것이라 놓겠습니다. 이제 dy dx를 구하도록 하죠. dy dx는 마이너스 fy분의 fx로 계산합니다. 자, f를 y에 대해서 편미분하죠. y에 대해서 편미분하니까 나머지 문자 상수 취급합니다. 3y의 제곱 마이너스 6x가 됐고요. 분자는 x에 대해서 미분하죠. 3x의 제곱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6y 같이 됐습니다. 3의 배수니까 약분이 가능하죠. y의 제곱 마이너스 2x분의 여기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y로 쓸 수 있습니다. 당연히 fy가 0이 돼서는 안 되니까 단 분모는 0이 아닙니다. y의 제곱 마이너스 x는 0이 아니라는 것을 써줘야 돼요. 반드시 써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계산했던 결과랑 똑같은지 볼까요? 얼핏 보면 달라 보이지만 마이너스를 분자에다 곱해보세요.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y를 x반의 함수로 간주해서 미분했던 방법을 앞에 미분편에서 사용했었는데 그렇게 구해도 한 방법이지만 사실상 이렇게 편도함수를 이용해서 구하면 이게 훨씬 더 빠르고 쉽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게 더 빨라요. 예문에 따라서는 뭐 이게 더 빠른 경우도 가끔 있지만 이와 같이 편미분을 이용해서 음함수 민법을 할 수 있습니다. 잘 알아두세요. 자, 이제 우리의 관심은 조금 전에 했던 것은 fxy = 제로꼴, 즉 평면상에 주어지는 곡선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원이라든가 타원 이런 것들을 말하고요. 쌍곡선 이런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공간 곡면이 음함수로 되어 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같은 음함수 정리 두 번째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fxy = 제로꼴에 abc를 아까 했던 음함수 정리 1번의 그 가정을 그대로 업그레이드 한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제 ab가 아니라 abc가 됐어요. 그리고 아까는 ab를 포함하는 원판이라 했는데 이제는 구면이에요. 군. 한 점을 종 가운데로 놓고 구면을 생각합니다. 반지름은 적당한 어떤 구면을 생각하면 돼요. ABC를 포함하는 구면 안에서 정의되고 한 점에서 함수값은 0이고 x에 대한 편도함수가 0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게 x가 아니라 선생님이 타이핑이 잘못 쳤군요. 이거 z예요. z. 자, 이제 z에 대해서 편미분한 것이 0이 아니고 fx, fy, fz가 구 안에 있는 모든 점에서 연속함수이면 ABC 근방에서 이 방정식은 양함수를 정의하게 되고 편도함수는 언제나 다음 같은 모양입니다 하는 뜻이에요. 여기 z예요. f를 z에 대해서 편미분한 게 0이 아니란 말이 왜 필요하냐면 여기 보세요. z에 대해서 다 편미분 해버렸잖아요. 분모가 0이 되면 불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온다라는 것을 지금 증명하려고 합니다. 자, 이 음함수 정리 2번도 직접 증명을 한 다음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얘기인데요. 자, 이제 증명은 비슷하니까 하나만 해도 되겠죠. 뭐 라운드 Z, 라운드 X든 뭐 한쪽만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전체 이 식의 좌변을 U라 놓겠습니다. F, X, Y, Z라 놓겠습니다. 그리고 우린 여기에서 X하고 Y가 두 개가 독립변수가 되고 Z는 이렇게 종속변수가 되도록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X는 X라 놓고 Y는 Y라 놓고 그 다음에 Z는 FX라 놓겠습니다. 얘네들을 다 대입을 하면 주어진 식은 U는 이퀄 F, X는 그대로 X, Y는 Y가 되고 Z 대신에 FXY가 되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공간 곡면의 음함수 표현인데요. 이 함수 F의 요 정역 안에 있는 모든 점에서 얘가 잘 정의되어 있어야 음함수를 약속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런 조건 하에서
우리는 이 함수에 대해서 잘 보세요. 이 안에 잘 들여다보면 이 둘은 여기 보는 것처럼 xy 두 문자만의 함수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x와 y만의 함수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각각 x에 대해서 편미분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은 이제 라운드 u 라운드 x를 계산해 보고 마찬가지로 라운드 u 라운드 y를 계산해 볼 거예요. 합수함수 인법을 적용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변수예요. 자, 전체 함수를 첫 번째 변수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첫 번째 변수를 x에 대해서 미분하죠. x가 x거든요. 전체 함수를 두 번째 변수 y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두 번째 변수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합니다. 두 번째 변수를 x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요.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x는 x고 y는 y라는 얘기는 x가 독립변수, y가 독립변수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앞에서 배웠죠. 편미분할 때 어느 한 독립변수를 다른 쪽의 독립변수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0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상수 취급하니까요. 사실 이게 제로가 돼요. 그래서 자, 이번엔 전체 함수를 세 번째 변수에 대해서 편미분합니다. 세 번째 변수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합니다. x잖아요. 그래서 라운드 z, 라운드 x를 계산합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u를 y에 대해서 편미분합니다. 전체 함수를 첫 번째 변수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첫 번째 변수를 y에 대해서. 그런데 x 독립변수, y도 독립변수예요. 우리 앞에서 편도함수를 계산할 때 어느 한 변수를 다른 변수에 대해서 편미분할 때 나머지 변수 상수 취급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한 변수를 다른 변수에 대해서 미분했으니까 0이에요. 따라서 이 앞에 거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제 라운드 f, 라운드 y 두 번째 변수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두 번째 변수를 y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전체 함수를 세 번째 변수에 대해서 이제 세 번째 변수를 y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u가 원래는 보다시피 0이었었죠. 그래서 우리가 u가 0이었었으니까 0을 아무리 미분해도 당연히 0은 0이죠. 처음에 u라 쓴 것은요, 앞에서 했던 그 연쇄법칙 2번을 그대로 적용하기 위해서 쓴 것 뿐이고요. 실제 우리는 지금 u가 특별한 경우로서 0으로 돼 있으니까 0을 아무리 미분해봤자 0이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자, 이제 얘네들을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자, 이 첫 번째는 가운데가 제로이고 두 번째는 이 첫 번째가 제로예요. 자, 그래서 문제 또 가정에 뭐가 있었냐면 이 라운드 z, 라운드 x는 0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죠. fz는 0이 아닙니다. 라운드 f, 라운드 z 0이 아니고 라운드 f, 라운드 z도 0이 아니라 했었으니까 당연히 넘기고 나눠버리면 되죠. 그리고 여기서 얘네들은 x를 x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당연히 1이죠. y를 y에 대해서 미분했으니까 이것도 당연히 1입니다. 얘가 0이죠.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써볼게요. 너무 복잡해 보이니까 다시 한번 쓰면 좌변 0이고 여기는 1이죠. 라운드 f, 라운드 x 첨자를 쓰겠습니다. fx라고 간단하게 쓸게요. 얘는 0이고 얘도 첨자를 쓰겠습니다. fz 그리고 여기는 라운드 z, 라운드 x예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좌변 0이고 얘도 첨자를 쓰겠습니다. 아무래도 첨자가 훨씬 더 간단해 보이거든요. 이거 1이니까 안 써도 되죠. 이거 라운드 f, 라운드 z예요. 첨자를 쓰면 fz라 쓸 것이고 뒤에 라운드 z, 라운드 y입니다. 원래 하나만 증명하려 했는데 하다 보니까 다 했네요. 자, 마저 봅시다. 넘기고 나눠버리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라운드 z, 라운드 x는 넘기고 나눠버리면 되니까 마이너스가 됐어요. fz분의 fx가 됐고요. 마찬가지로 얘도 넘기고 나눠버리면 되니까 라운드 z, 라운드 y는 마이너스 2항을 했으니까 마이너스가 된 거고요. fz로 나눈 거예요. fy를 fz로 나눠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음함수 정리 두 번째 결과입니다. 편도함수 결과를 여기 이제 책에는 라운드 교를 쓴 것이고요. 선생님이 오른쪽에 기억하기 좋게 첨자를 쓴 것 뿐입니다. 얘도 외우기 참 좋아요. 앞에서 했던 것과 똑같이 우리가 사용하면 돼요. 원래 마이너스가 있다는 그런 함수는 아니지만 그냥 일단 마이너스 이렇게 연산이 금방 되죠. z, x 첨자가 대각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암기하기 수월해요.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한 모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공간 공면이 음함수로 되어 있을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구면 같은 거 있죠. 구면 같은 것들을 편미분할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z의 제곱 이퀄 1 있죠. 자, 여기에서 라운드 z, 라운드 x, 라운드 z, 라운드 y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얘네들을 구할 때 바로 이런 걸 사용하려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이 좌변을
대문자 F를 쓸게요. 대문자 F, X, Y, Z를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Z의 제곱. 우리가 배우길 이퀄 0의 꼴로 배웠으니까 이 좌변 1도 좌변을 넘깁시다. 이것을 F라 놓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했던 것처럼 라운드 Z, 라운드 X를 계산하려고 해요. 마이너스 F, Z분의 첨자가 대각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FX예요. 얘를 Z에 대해서 편밀하면 2Z, X에 대해서 편밀하면 2X 약분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Z분의 X예요. 물론 Z는 0이 돼서는 안 되겠죠. 분모해야 되면 불능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라운드 Z, 라운드 Y도 구해볼까요? 똑같습니다. 마이너스 FZ분의 FI를 구하면 되고요. FI예요. 마이너스 FZ는 2Z고 FI는 2Y가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Z분의 Y가 되고요. 역시 Z는 0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이 얘를 넘기고요. Z는 플러스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으로 바꿔놓은 다음에 직접 양함수로 바꾼 상태에서 편미분해도 정도라면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이게 훨씬 더 빠르고 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제 그럼 교재 본문의 마지막 예문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예제 9번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이거 설명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그래프도 그려본 적이 있어요. 파란색 그래프 우리 교재에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우리 데카르트 곡선을 공간으로 확대한 그림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이제 이렇게 음함수가 주어졌을 때 라운드 Z, 라운드 X와 라운드 Z, 라운드 Y를 역시 각각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앞에서 했던 것처럼 2를 넘긴 것을 전체를 F라 놓겠습니다. X의 3승 플러스 Y의 3승 플러스 Z의 3승 6XYZ-1 2라 놓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놓고요. 그럼 앞에서 했던 것처럼 라운드 Z, 라운드 X를 구하려고 합니다. 라운드 Z, 라운드 X는 마이너스 FZ분의 FX라 얘기를 했었죠. F를 Z에 대해서만 편밀합니다. 3Z의 제곱 플러스 Z에 대해서 편밀하니까 6XY가 됐고요. F를 X에 대해서 편밀하죠. 나머지 문자 상수 취급합니다. 3X의 제곱. X에 대해서만 편밀하니까 6YZ가 됐습니다. 이거 3의 배수인 게 약분이 돼요. 마저 계산을 해볼까요? 3으로 다 약분하니까 Z의 제곱 플러스 2XY분의 X의 제곱 플러스 3YZ가 됐고요. 당연히 분모는 0이 아닙니다. Z의 제곱 2XY는 0이 아니란 말 반드시 써야 돼요. 처음부터 나눗셈이었으면 쓸 필요가 없지만 그러나 처음부터 나눗셈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거 어차피 똑같이 나오니까 맨 밑에다 한꺼번에 쓸게요. 단 Z의 제곱 플러스 2XY는 0이 아니다 라는 말이 꼭 필요해요. 자, 라운드 Z, 라운드 X가 이해됐다면 같은 방법으로 라운드 Z, 라운드 Y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FZ분의 FI가 되겠죠. 자, 이제 마이너스 F를 Z에 대해서 편밀하면 똑같습니다. 3Z의 제곱 플러스 6XY가 될 것이고 F를 Y에 대해서 편밀합니다. 3Y의 제곱 플러스 6XZ가 되고 나머지 다 상수 취급했어요. 얘도 위의 예문과 똑같이 3의 배수니까 약분하면 Z의 제곱 플러스 2XY분의 Y의 제곱 플러스 2XZ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음함수가 주어졌을 때 보다시피 양함수에서 사용했던 이런 편도함수의 개념을 굳이 양함수로 바꾸지 않더라도 동일하게 이렇게 음함수 정리를 이용해서 구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 연쇄법칙이라는 단원 안에서 여러 가지를 배웠었습니다. 처음에 공부할 때는 이 연쇄법칙이 좀 까다로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비슷비슷한 기호가 잔뜩 나타나다 보니까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매우 어려워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하지만 우리 교재의 저자가 이렇게 수용도를 그려놨죠. 그 그림을 따라서 가다 보면 선을 따라서 가다 보면 이 연쇄법칙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 어려운 절이 아니니까요. 자꾸 반복해서 열심히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